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그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폐암 치료가 정말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오늘 모신 두 분의 교수님은 정말 우리나라 폐암 치료의 전문가이시고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성민센터병원 종양내과의 김현호고요. 먼저 두 분 교수님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폐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에서 폐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술 전 항암 치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낯설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 최근 폐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환자들이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부터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새롭게 치료로 들어오고 있는 게 수술 전에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를 같이 하는 디자인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최근에 새롭게 진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치료입니다. 대개는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2기나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2기나 3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숫자로는 저희가 알기는 쉬우긴 한데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기는 암의 크기가 작고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2기는 약간 이제 크기도 좀 커지고 오른쪽 폐에 만약에 암이 생겼다면 오른쪽 폐문 림프절 정도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3기라고 하면 암의 크기도 더 크고 림프절의 전이 정도가 더 반대쪽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격동이라고 하는 몸 가운데 림프절로 가는 경우, 또 일부 쇄골하, 그래서 목 아래 이쪽의 임파선으로 전이가 가는 경우가 3기가 되겠고요. 4기는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주로 2기, 3기의 환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2기, 3기가 결국엔 다른 데로 번지지는 않았는데 조금은 더 진행된 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술 전 항암 치료 관련돼 가지고 사실 예전에도 가끔씩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더 화두가 되고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예전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오래된 그런 항암제를 통해서 보통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수술하고 그냥 보조 항암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고, 또 특히나 이제 약제 효과가 미비한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예전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면역 항암제나 이러한 그런 약제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수술 전 선행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면역항암제를 수술 전 항암 치료로 이용을 하지 않았었다면 최근에는 면역항암제가 수술 전 항암 치료로도 같이 사용이 되면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고 효과도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러면 수술하고 나서는 따로 치료는 더 없나요? 요즘 이제 나오는 임상시험의 디자인들이 대부분 수술 전에 면역 항암제랑 일반 항암제를 같이 3번, 3주기 정도 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만 유지하는 것을 한 1년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디자인을 다 충실하게 따른다면 수술 전후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셈이긴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 두 분이 다 잘 주신 것처럼 효과가 이제 더 좋을 거다. 뭐 얼마나 더 좋고 어떤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를 한 3번 정도 하고 CT를 찍어서 이게 암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보통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 없이 세포독성 항암제만 선행 항암 치료했을 때 암이 아무리 작아졌어도 수술을 해서 그 암 덩어리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가 다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현미경으로 떼어낸 암 조직을 보니까 아예 암세포가 안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암세포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인지
이 환자분들의 재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2년이나 3년 정도 되었을 때 재발한 사람의 비율, 그리고 이제 생존율의 차이들이 이제 임상시험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더 좋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일 먼저 반응률이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그 좋은 반응률이 재발률을 낮추는 데 이어지고 또 그게 결국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 전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폭넓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환자들한테 이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 아마 어려울 거고 이제 필요한 환자들을 또 잘 선별하는 게 언제나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 텐데 진료실에서 항상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다학제 회의에서도 많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약제 조합들이 일단 현재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비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EGFR이나 ALK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볼 확률이 높고, 그리고 PD-L1 단백질 발현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생존 기간이나 재발까지의 기간에 이득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인자를 가진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완전 폐 다 절제를 해야 되거나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3개 중에 하나만 절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다 절제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면 더 이제 장기적으로 환자분이 숨이 차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우에 선행 항암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는 환자들을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진료 보시는 담당 주치 교수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왜 더 썼더니 효과가 더 좋은지 물론 명백히 밝혀진 것은 없겠지만 저희 환자 보호자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채워주시죠. 폐암은 진행성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기나 3기로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이제 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이제 암을 과연 다 제거를 했느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는 암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행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암세포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술을 했을 때 남아있는 잔존암을 더 없앨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역항암제를 초기에 이제 투여하는 이유는 이 암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면역항암제를 이제 투여를 하면 환자분의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인지하고 기억을 하다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을 더 잘 갖게 되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장기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히 좋고 다 좋은데 치료 기간이 아까 조금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근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은 또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이 또 생길 것 같거든요. 부작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진료에서 환자분들이랑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이런 치료 그런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완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치료가 길어질수록 부작용은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면역 관련 이제 부작용이 조금 늘어나는 거 말고 일반 부작용은 사실은 크게 차이 없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치료 효과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좀 더 권유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현재 저희가 2기, 3기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후의 면역항암제 치료는 면역항암제를 수술 전에 일반 항암제와 3번 딱 하고 수술하고 끝,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선행 항암 치료 없이 수술 후에 면역항암제만 1년 할 수도 있고, 또 이 면역항암제를 앞뒤로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1년간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또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면역 관련 부작용 중에 폐렴이 심하게 오면 기저의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나빠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사 입장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또 좀 적극적으로
자기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가운데 두고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수술 전부터 시작해서 항암 치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술 후에 하는 것도 뭐 큰 차이 없을까요? 원래 표준 요법으로 우리가 해오던 것은 수술을 하고 조직 병리 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로 보조 항암 요법을 세포독성 항암제로 해왔었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료 기간도 1년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건 사실이고 그 디자인으로 임상시험을 했더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만 한 공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라든지 재발률에 있어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은 되어 있고 여전히 급여는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그런 연구에서 강은주 교수님 얘기하셨던 PD-L1이라는 면역 항암제의 지표가 이제 굉장히 높은 환자들, 보통 이제 저희가 50% 기준으로 하는데 50% 이상인 환자에서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옛날처럼 이제 항암 치료 4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 항암제 1년을 하는 건데 이제 1년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보임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PD-L1이라는 단백이 많이 이렇게 발현된 환자에서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면역 항암 치료를 더 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치료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PD-L1이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면역 항암제는 다 이제 진행이 가능하게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물론 보험은 안 되지만 그래서 종양내과 주치의 교수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환자마다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오늘 제목 듣자마자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거나 궁금할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다가 혹시라도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 요걸 제일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그 기존의 연구들 보고에 따르면 한 80% 조금 넘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이제 대략적으로 받으셨으니까 약 15% 정도, 이제 20%는 안 되고요. 그 정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못 받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선행 항암제 약물 부작용이 생기면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암이 커져버려서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건데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또 어떤 분이 어떤 부작용이 심하게 와서 수술을 못하게 될지 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만약에 못하더라도 이제 항암 치료를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방사선 치료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선행항암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자기는 수술은 안 해도 되겠다면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신 분도 이제 있으시고요. 물론 뭐 질병의 진행으로 못 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이렇게 변심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항암 치료나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또 병합을 하여서 좋은 그런 치료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찾아가는 치료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주치 교수님과 잘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항암 화학치료, 선행항암 면역항암 치료 이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막 아주 익숙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소개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 환자 2케이스 제가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부터 말씀드리면은 69세 남자 환자시고 기소세포 폐암 3기로 진단받으시고 선행항암 치료 4주기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진단될 때 PET-CT 결과인데 원발 종양이 오른쪽에 있고 중격동에 이렇게 임파선으로 전이가 있어가지고 3기에 해당되고 환자분은 이제 4주기의 항암 치료 후에 여기 CT 사진 보시면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부분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폐엽 절제술을 진행하였는데 환자분 이제 수술 후에 병기는 보시는 것처럼 한 5mm 사이즈의 이제 암만 남아 있어서 1기에 해당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보조 항암 치료를 또 10번째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환자분은 특별히 재발 없이 잘 다니시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다니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환자분을 말씀드리면 63세의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7cm 정도 될 정도로 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환자였고 이제 3기 비소세포 폐암 3기 중에서도 3비기에 해당됐는데 이렇게 종격동의 임파선의 전이도 처음에 이제 PET 상에서 확인되었던 환자분이고 제가 이제 선행항암 치료 3주기를 시행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CT 상에서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치료 결과를 보였고 수술을 이제 진행하였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암세포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서 수술 후 병기 연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셨고 이분은 그냥 더 이상의 치료 없이 현재 경과 관찰 중이고 대략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만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수님께서도 혹시 또 추가로 또 한 번 더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새롭게 진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치료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긴 기간 추적을 해서 나온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결과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치료를 완벽하게 잘 받고 부작용 없이 지내시는 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환자분들의 바람인데,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중간에 수술을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떤 분들한테 정말 적용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것인가, 또 과연 수술을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 정말 또 1년간의 면역항암제가 필요한가, 여러 가지 저희도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결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수술 전후에 관련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좋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앞으로도 내용들이 많을 거니까 저희 그암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나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언제든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